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 2월 15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전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 바로 이 JP모건에서 미국 은행 중 최초로 자체 암호화폐 개발 계획 JPM 코인 등장 예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 CNBC 기사를 보면은 이미 JPM 코인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조만간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JPM 코인 같은 경우는 외부의 위탁 없이 회사 내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것으로서 최근 JP모건의 코인 개발 의도를 밝힌 바에 따르면 코인 개발이 몇 달 후 실사용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JP모건은 JPM 코인을 통해서 대량 결제 사업의 고객들의 거래 중 일부를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데 사용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제 이 은행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매일 6조 달러,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6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 중 극히 일부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자본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JPM 코인의 사용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대기업 고객들의 국제 결제 송금을 대체하고 결제 시간을 며칠에서 단 몇 분으로 단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코인이 증권 발행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 번째로 JP모건의 재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국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JP모건에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죠. 비트코인을 막 까내리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발언을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그들의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자,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 암호화폐 음모론 두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제 배에 탑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전망을 내놓고 본인들은 뒤돌아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매수를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왔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말에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혹시라도 날씨 때문에 몸이 추우신 분들을 위해서 국내 뉴스, 열불나는 국내 뉴스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식 관련된 뉴스인데, 공매도 불공정 관리 금융위원장 검찰 고발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공매도 제도를 불공정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 17,657명도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주식 관련된 공매도 문제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는, 즉 고치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뿐이겠죠. 그거 이상으로 피해를 주거나 이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열받는 뉴스, 돈스코이어 사기 주범, 또 10억대 암호화폐 사기. 이거는 정말 욕조차 아까운 그런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기 사건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들 깜빵에서 나오거나 혹은 잡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에 사기쳤던 사람들은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를 어떻게 쳤느냐, 경북 영천에 1천만 톤의 금이 매장된 금광이 있는데, 이와 연계된 암호화폐 트레저 SL 코인에 투자하면은 수십 배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8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시면은 뭐 이런 거를 걸리냐, 이런 걸 왜 잡히지,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의 혼을 쫙 빼놓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보이스피싱 걸리시는 분들도 이제 함부로 저런 걸 왜 걸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쁜 놈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올리신 그 화면 스크린샷인데, 그 MBC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상화폐 코인업 실상은, 그래서 WEC 코인 500만원이 이자, 그래서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딱 봐도 사기죠. 이런 거를 막아주거나 혹은 최소한 이 형벌이라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 자산과 저희들 자신은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 SDS가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BM 기술 컨퍼런스에서 넥스레저 가속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해당 기술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적용 가능한 자체 기술로서 블록체인상 거래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리눅스 재단이 중심이 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아도 결국 해내는 건 삼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삼성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탑재됐다는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자, 그 다음 KT가 경기도 김포시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정하는 경쟁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김포시에서는 지역 자금,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한 서민 경제 안정화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 주민이라도 조금이라도 위안받을 수 있거나 도움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 소식인데, 코인베이스에서 해커에게 3만 불, 하나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딱 주면서 야, 너네 우리 코인베이스의 취약점 좀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보의 출처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찌라시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코인베이스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해커가 알려준 취약점을 보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찌라시가 아닌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일본 진출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 제도 가입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본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한 규제 관련된 희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CFTC에서 암호화폐 올해 심사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올해 심사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CFTC의 의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의장은 CFTC에 등록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DMO, DSIO, DCR 관련 임원과 직원들이 CFTC가 내놓은 안건에 투명성을 더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SEC랑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죠. 이제 암호화폐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자,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 바로 CFTC가 벡트 개장을 승인해주는 것이겠죠.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 마치 SEC를 견제라도 하는 듯이 CFTC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름은 브라이언 퀸텐즈이고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잠재적인 시장 조작 리스크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SEC가 제시한 비트코인 ETF 승인 반려의 이유를 반박을 하고, 또한 어떠한 충분한 자원을 갖춘 제품도 시장 조작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적절한 수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같은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SEC 니네들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좀 짜져 이 자식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CFTC를 지원 사격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 하원의원에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토큰 분류법, 바로 SEC로 하여금 암호화폐로 손을 떼게 하고 CFTC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토큰 분류법 소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 워렌 데이비슨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토큰 분류법이 하루빨리 소개가 되고 승인까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 소식인데, 와이오밍주에서 이번에 새로운 블록체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현행법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또 디지털 자산을 미국 통일상 법전 내에서 자산으로 명시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선취특권을 허가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 여러 업체들을 위한 옵트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와이오밍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건이 마련되면 될수록 암호화폐 관련 회사,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와이오밍주로 이전을 가겠죠. 그러면 와이오밍주는 주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가서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펀드 모금액이 3,595억 달러, 그리고 그 중에 기관 비율이 무려 66%나 된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언제 이 사람들이 준비가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시기가 불장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표한 투자 신탁 목록 표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두목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겨난 수천 개의 암호화폐는 결국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이겼으며 젊은 세대에게 금을 대신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암호화폐계의 거물 베리 실버트, 그 역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해서 볼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죠. 혹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궁금한데, 이 베리 실버트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 CFO가 이야기하기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바이낸스는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뭐 세계 1위 거래소니까 그럴만도 하죠. 너 잘났다 임마. 자, 그 다음에 뽐플리아노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본인이랑 바이낸스의 좌우장평이랑 같이 함께 팟캐스트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라, 월요일날 개봉 박두. 여기서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덜란드 전력 공급망 회사에서 개념증명 기술 개발을 하는데 바로 사용되는 기술이 아이오타의 탱글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노르웨이 쪽에서 한 도시의 현대화 및 친환경적 기술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오타의 탱글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아이오타 지금 유럽 쪽에서 탱글탱글 거리면서 잘 되고 있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가 탈중화 거래소 스텔라 X를 인수했습니다. 이 코인스퀘어 같은 경우는 앞서서 12월 1200만 캐나다 달러의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 암호화폐 지갑업체 블록 EQ 역시 인수한 바가 있는데, 스텔라 네트워크 그리고 스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법안 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과 현행 금융법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으나, 어제 나왔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러시아 쪽의 13% 이상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제대로 각국의 나라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난데르 은행이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5년 동안 IBM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흥 기술을 지원받아서 금융 관련 서비스에 효율을 제고한다는 게 사난데르 측의 설명입니다. 자, 또한 IBM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난데르 은행은 IBM의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 및 규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신규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나는 것이 IBM 총재 크리스틴 르갈드의 말이었죠. 새로운 기술, 이 핀테크는 금융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뒤처지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은 결국은 도태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은행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에서 HSBC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외환 거래 결산 비용을 25%나 절감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자,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 비트코인 3,600달러 선 사수, 지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제 좀 가격 좀 지켜줬다고 벌써부터 설레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좀 제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전망들, 낙관적인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 대중들이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2021년 이후에는 오직 일부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시장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억만장자 자오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굳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레발의 정점을 찍을 역시 노보쿠라츠 형님,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 속에 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치 떨어지라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다 같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것들 전부 다 혹시 세력의 알바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인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몽땅 사놨다가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피자 for coins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피자를 주문하면은 수수료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0.01센트 미만이고요. 이제 주문은 바로 가능하며 30분 내로 미국 어디에서나 5% 할인된 가격으로 도미노 피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리셨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치솟는 부채, 비트코인이 해법이다. 자,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22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월 달에만 300억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크게 늘 탓도 있지만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미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국가 부채가 경제에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은 문제는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미국 정부는 빚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조차 빚이 허덕인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사들의 도산을 막아줄 수도 없다. 얄드 번스타인 미국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 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해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미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돈 찍어내기라는 지적입니다. 좌우장평의 절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쉐입시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은 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낼 것이고 이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은 비트코인인가? 자, 비트코인이 대체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공급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데다가 한 주체가 공급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속성에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의 발전이고, 인터넷에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국 국가 부채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 이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 통화를 독립적인 디지털 통화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뉴스 BTC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니 링햄 시빅 CEO는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없는 구조를 갖췄다. 향후 10년간 서서히 부가 비트코인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빚이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터지면은, 특히나 이제 경제의 한 축을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 터지면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다른 나라로 번져갈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데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급부상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학자이자 유명 비트코인 투자 분석가인 투루 데미스터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규제당국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은 어렵다. 만약에 승인되면 너 뒤진다. 자, 다음 트론의 BTT 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들과 페어를 이루고 있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 여러분도 아시죠? 이 강아지를 모델로 한 개 같은 도지코인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 틴더라는 유명한 데이트하는 웹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서 이 개 같은 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 웃자고 한 소리고요. 강아지 진짜 귀엽네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시계. 이 비트코인 시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불장이 다가올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시계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호판을 보십시오. 토요타 캠리 차에
비트코인 브로라고 이렇게 써놨죠. 아마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의 소식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소식들이었죠. 지금 당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